매주 사료통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암탉들은 한여름인 7월에도 마치 한겨울인 것처럼 알을 낳고 있습니다. 사료업계의 그 누구도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마른 콩 한 줌이 단 72시간 만에 닭 무리를 위한 단백질이 풍부한 강력한 슈퍼푸드로 변할 수 있습니다. 흙도, 생장 조명도, 화려한 장비도 필요 없으며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뒷마당 양계인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달걀 바구니가 반쯤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사료비가 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12달러, 12달러, 때로는 35달러짜리 상업용 산란계 사료를 계속해서 구매합니다. 하지만 달걀 생산량을 늘리고 노른자 색을 개선하며 동시에 사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오래되었으며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산란계를 위한 신선한 콩나물, 새싹을 단 3일 만에 기르는 방법을 추측 없이 단계별로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의 5번째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방법입니다. 현재 사료 비용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10마리의 암탉으로 구성된 평균적인 뒷마당 닭무리는 한 달에 대략 81은 100파운드의 사료를 소비합니다. 현재 가격으로 계산하면 거주 지역에 따라 한 달에 40달러에서 70달러에 달합니다. 닭들을 먹이는 데만 1년에 500달러에서 830달러가 드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지만 상업용 사료에 들어있는 영양분의 절반은 충전재입니다. 옥수수, 대두 부산물, 암탈기, 거의 흡수하지 못하는 합성 비타민 등입니다. 마트에서 산 달걀을 깨서 방목해서 키운 암탈계 달걀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른자의 차이는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어쩌면 영양을 보충하려고 시도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방 찌꺼기를 던져주거나 한 봉지에 12달러짜리 밀웜을 샀거나 심지어 사료를 발효시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괜찮은 방법이지만 어느 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암탉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알을 낳으려면 신선하고 살아있으며 효소가 풍부한 영양이 필요하지만 건조하고 가공되었으며 몇 달이나 지난 사료는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저를 가장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료 회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선하게 발화된 영양분이 거의 모든 측정 가능한 측면에서 건조 사료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높은 생체 이용률을 가진 단백질, 더 많은 비타민, 더 많은 효소, 더 나은 장 건강, 더 좋은 달걀. 하지만 신선한 식품은 선반에 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없습니다. 포장해서 전국으로 배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더 높은 가격의 새로운 프리미엄 혼합 사료를 계속 구매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암탉들은 모이 주머니가 가득 차 있어도 세포 수준에서는 영양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지만 진짜 영양에 굶주려 있으며 여러분은 그 대가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료 업계가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가축을 위해 곡물과 콩류를 발화시키는 것은 유행하는 새로운 꼼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육 관행 중 하나입니다. 수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상업용 사료 공장이 존재하기도 전에 유럽, 아시아 초기, 아메리카의 농부들은 동물 사육의 기본 과정으로 곡물을 발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목초지가 마르고 신선한 채소가 사라지는 긴 겨울 동안 농부들은 보리, 밀, 귀리, 콩을 물통에 담가 실내에서 발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녹색 사료 green fodder라고 불렀고, 밖에 모든 것이 죽고 얼어붙었을 때 동물을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번식력 있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암탉들은 겨울 내내 알을 낳았는데, 여러분의 암탉들은 그렇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살아있는 먹이를 먹였고, 현대 과학은 옛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았던 사실을 실제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가금류 영양 연구에 따르면 바라는 콩류의 단백질 이용률을 최대 20%까지 증가시킵니다. 비타민 함량, 특히 비타민 A, C, 얘는 단 3일 5일에 바라만으로 300콘고네틱 500% 증가할 수 있습니다. 효소 활성도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과 같은 한경량 인자는 최대 60%까지 감소합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하고 입증된 생물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료 포장지 뒷면에서는 이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상업용 가금류 산업은 산업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선한 발화 사료에서 멀어졌습니다. 3일마다 신선하게 길러야 하는 것을 대량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합성 비타민과 가공된 곡물로 대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저렴하지만 암탉에게는 더 나쁩니다. 좋은 소식은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오늘부터 당장 이 잊혀진 관행을 여러분의 농장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산란계에게 가장 효과적인 요법가지 특정 콩과 방법입니다. 녹두는 선반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새싹입니다. 닭 무리를 위해 새싹을 기르는 것이 처음이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녹두는 기르기 가장 쉽고 가장 빠르며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은 새싹입니다. 말린 녹두 한 컵을 유리병, 스퀴 메이슨 자에 넣고 하룻밤 약 8세 또 2시간 불립니다. 물을 빼고 하루에 2번 헹구면 4배의 8.772시간 안에 단백질과 효소가 가득한 신선하고 아삭아삭한 새싹이 병에 가득 찹니다. 녹두는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단단하고 작은 알갱이에서 살아있는 새싹으로 변합니다. 단백질 함량은 건조 상태의 약 24%에서 암탉이 실제로 소화하고 달걀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생체 이용률이 더 높은 형태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1파운드짜리 말린 녹두 한 봉지는 대부분의 식료품점에서 약 2~3달러입니다. 그 한 봉지가 물을 흡수하고 자라면 대략 5인유 6파운드의 신선한 새싹을 생산합니다. 암탉들은 이것에 완전히 열광할 것입니다. 저는 새싹 병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닭들이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료통에 한 줌 던져주거나 땅에 흩뿌려 자연스러운 먹이 찾기 행동을 유도하세요. 어느 쪽이든 몇 분 안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녹두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목록의 다음 콩은 투자한 비용 대비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합니다. 렌틸 콩은 새싹 기르기의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새싹 생산량을 원한다면 렌틸 콩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갈색 또는 녹색 렌틸 콩 한 봉지는 어느 식료품점에서나 약 1.50달러에서 2달러 정도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발화하여 때로는 36시간, 8시간 만에 자라기도 합니다. 특별한 용기도 필요 없습니다. 채 위에 젖은 천을 덮어두기만 해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렌틸콩이 산란계에게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조 상태일 때 단백질 함량이 약 25%이며 발화되면 그 단백질이 훨씬 더 소화하기 쉬워집니다. 발화 과정은 복합 전분을 암탉이
거의 즉시 흡수할 수 있는 단순 당으로 분해합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이 더 빠르고 더 많은 자원이 달걀 생산에 직접 투입됨을 의미합니다. 마른 렌틸콩 한 컵은 약 3컵의 신선한 새싹을 만들어냅니다. 서너 개의 병을 교대로 돌리면 일주일 내내 매일 푼 돈으로 신선하고 살아있는 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렌틸콩을 시도했을 때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싸서 그렇게 효과적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첫 주 만에 암탉들의 노른자가 더 짙은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자, 다음 콩부터는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검은 기름 해바라기 씨 보스는 달걀 생산을 촉진하는 발전소입니다. 대부분의 닭 사육자들은 이미 검은 기름 해바라기 씨를 간식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발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발화시키면 영양 성분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비워스는 건조 상태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약 15%로 이미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3일 동안 발화시키면 건조 상태일 때 단단한 껍질 뒤에 갇혀있던 효소와 아미노산이 풀려납니다. 보스의 지방 함량은 깃털 재생과 지속적인 산란을 지원하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털갈이, 기간의 암탉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발화시키려면 하룻밤 불린 후 물을 빼고 얕은 쟁반에 펴줍니다. 하루에 2번 헹굽니다. 3일째가 되면 작은 녹색 꼬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영양이 최고조에 달할 때입니다.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식물로 자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식물 단계가 아니라 새싹 단계를 원해야 합니다. 그 단계가 효소 활성도가 가장 높고 한경량 인자가 가장 낮습니다. 암탉 한 마리당 하루에 발화된 BOS 약 1큰술을 먹이세요. 영양이 풍부하므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체품이 아니라 보충제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4번째에 대해 들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미랄 윗베리즈은 옛 농부들의 비밀 사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증조 부모님들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미랄은 수백 년 동안 가축 사료용으로 발화되어 왔으며 오랜 세월을 견뎌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랄은 저렴합니다. 대부분의 농자재 상점이나 온라인에서 25파운드짜리 한 포대를 약 20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이는 10프렌치 리마리의 닭무리에게 한 달 이상 보충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발화 재료입니다. 물과 약간의 공기순환만 있는 평평한 쟁반에서 미랄을 발화시키면 약 5보7할일 만에 두꺼운 녹색 사료 매트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빠른 3일 발화를 원한다면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병에 담가 불리고 헹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단계에서 이미 비타민 E 함량이 300% 이상 증가했고 효소 활성도는 몇 배나 배가 되었습니다. 암탉들은 새싹, 뿌리, 남은 곡물까지 모두 먹을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레기 없는 Zero Waste. 사료 공급은 꿈 같은 일이며 미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침에 땅에 몇 줌 흩뿌려 주세요. 닭무리는 30파울 45분 동안 먹이를 찾으며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것은 무료 오락과 영양이 결합된 것입니다. 이 목록의 다음 항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닭에게 독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린 완두콩은 숨겨진 단백질 폭탄입니다. 여기 완전히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린 녹색 또는 노란색 쪽엔 완두콩은 가금류를 위해 기를 수 있는 가장 단백질 밀도가 높은 새싹 중 하나이지만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린 완두콩에는 약 23ppb 25%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화되면 아미노산 프로필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달걀 생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아미노산인 메티오닌과 라이신은 단 잎캐티엠일의 발화 후 더 많이 이용 가능해집니다. 뒷마당 닭 무리의 산란율 저하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숨겨진 원인 중 하나가 메티오닌 결핍이기 때문에 이는 중요합니다. 상업용 사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합성 메티오닌을 첨가하지만 발화된 완두콩은 이를 자연적으로 제공합니다. 완두콩을 하룻밤 불리고 물을 뺀 후 하루에 2번 헹굽니다. 3일째가 되면 짧은 흰색 꼬리가 생기고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완벽합니다. 암탉들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울 것입니다. 5파운드짜리 말린 완두콩 한 봉지는 약 4리시아트스 1,506달러입니다. 그 한 봉지에서 시벨라 크루즈 H는 5파운드에 가까운 새싹이 나옵니다. 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최고의 비용 대비 영양 비율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것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달걀의 결과가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자, 6번째를 볼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호로파 페누리액, 씨앗은 고대의 달걀 강장제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며 솔직히 말해서 산란계에게 이 목록에서 가장 강력한 새싹일 수 있습니다. 호로파는 수백 년 동안 인도와 중동 전역의 전통 농업에서 가금류와 낙농 동물을 위한 천연 강장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농부들은 발화된 호로파를 먹인 암탉이 알을 더 자주 낳고 더 튼튼한 껍질을 만들며 산란이 많은 기간 동안 더 나은 신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현대의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호로페는 장 건강과 영양소 흡수를 돕는 사포닌과 갈락토만난, 섬유질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은 암탉이 호로파뿐만 아니라 먹는 모든 것에서 더 많은 영양을 추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로파 씨앗을 668시간 동안 불립니다. 하루에 2번 헹구고 물을 뺍니다. 2, 3일이 지나면 짧은 흰색 꼬리가 생기고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완벽합니다. 암탉들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울 것입니다. 5파운드짜리 말린 호로파 한 봉지는 파운드당 약 3번 5달러입니다. 그 한 봉지에서 12-25파운드에 가까운 새싹이 나옵니다. 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최고의 비용 대비 영양 비율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것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달걀의 결과가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자, 7번째를 볼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알팔파 씨앗은 완벽한 영양 패키지입니다. 평생 닭을 위해 단 한 가지만 발화시킬 수 있다면 알팔파가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알팔파 새싹에는 비타민 AA, B, C, D, E,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튼튼한 달걀 껍질과 건강한 산란 주기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칼슘, 철, 마그네슘, 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화씨 단백질 함량이 약 18-2%입니다. 알팔파 씨앗은 아주 작아서 조금만 사용해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씨앗 1큰술이면 3, 4일 만에 놀라운 양의 새싹이 만들어집니다. 망사 뚜껑이 있는 병을 사용하고 하루에 2번 헹구며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1파운드짜리 알팔파 발화용 씨앗 한 봉지는 약 8.12달러이지만 한 번에 아주 적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1파운드로 몇 달을 쓸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닭 무리에게 광범위한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알팔파 새싹 급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새싹 한두 가지와 섞으세요. 알팔파, 렌틸콩, 녹두를 혼합하면 표준 산란계 사료의 거의 모든 영양 공백을 메우는 슈퍼푸드 믹스가 만들어집니다. 암탉들은 더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알도 더 잘 낳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회의론자에서 이 방법의 완전한 신봉자로 바뀌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년 전 14마리의 암탉 무리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10개나 11개의 알을 낳아야 할 닭들에게서 하루에 오뱀 전투익 6개의 알만 얻고 있었습니다. 굴껍질 보충제, 다른 브랜드의 사료, 겨울철 닭장 안에 추가, 조명 등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료비는 한 달에 약 65달러였고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암탉들이 산란을 끝내서 도태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오래된 자급자족 농업 포럼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70대 남성이 자신의 할머니가 매일 아침 닭을 위해 보리와 콩을 어떻게 발화시켰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평생 상업용 사료를 단 하루도 사지 않았으며 암탉들은 1년 내내 알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료품 저장실에 말린 렌틸콩 한 봉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컵을 하룻밤 불리고 3일 동안 헹군 다음 4일째 되는 날 암탉들에게 새싹을 먹였습니다. 닭들은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제 말은 마치 몇 주 만에 처음 보는 음식인 것처럼 마지막 새싹 하나까지 차지하려고 싸웠다는 뜻입니다. 10일 이내에 첫 번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노른자 색이 더 깊고 풍부한 주황색이 되었습니다. 3주차가 끝날 무렵 저는 같은 14마리의 암탉객에서 하루에 8줄 9개의 알을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는 녹두, 렌틸콩, 완두콩을 번갈아가며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호로파를 추가했습니다. 새싹이 상업용 사료 섭취량의 약 3분의 1을 대체했기 때문에 사료비는 한 달에 약 4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2년 전 일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싹을 기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고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내내 제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어떤 사료 회사도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말하지 않겠죠. 주방 조리대, 위 유리병에서 직접 기를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팔 수는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이 식료품 저장실로 달려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물에 담그기 전에 제가 저질렀던 실수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실수, 충분히 헹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새싹 기르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새싹을 헹구지 않으면 곰팡이가 퍼질 것입니다. 곰팡이가 핀 새싹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곰팡이는 암탉의 간을 파괴하고 달걀 생산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는 진균독 마이코톡신스를 생성합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헹구세요. 시큼한 냄새가 나는 보송보송한 흰색이나 녹색 반점이 보이면 전체를 버리세요.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두 번째 실수.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먹이는 것입니다. 새싹은 강력한 영양식이지만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이기도 합니다. 첫날 닭장에 새싹을 산더미처럼 쏟아 부으면 묽은 변을 보게 되고 모이주머니에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첫 주에는 암탉 한 마리당 1큰술씩 적게 시작하여 2, 3주에 걸쳐 새싹이 전체 식단의 약 20알 반로아를 33%를 차지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암탉의 소화 시스템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 오래되거나 처리된 씨앗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린 콩과
씨앗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부 콩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방부제 처리를 하거나 방사선을 조사했습니다. 그런 씨앗은 발아하지 않거나 발아율이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항상 유기농이나 발아용 씨앗을 구입하세요. 포장지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오래된 씨앗은 발아율이 낮습니다. 48시간 후 발아하는 씨앗이 70% 미만이라면 그 배치는 너무 오래된 것입니다. 공급 업체를 바꾸세요. 네 번째 실수, 직사광선에서 발아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씨앗에 빛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발아병을 창턱에 둡니다. 새싹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사광선은 병을 가열하고 과도한 수분을 생성하며 박테리아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새싹은 간접광이 드는 통풍이 잘 되는 곳이나 주방의 그늘진 구석에 보관하세요. 햇빛은 완전한 사료 쟁반을 기를 때를 위해 아껴두세요. 3일짜리 새싹에게는 그늘이 친구입니다. 자, 잠시 시야를 넓혀 6개월 후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주방 조리대 위에는 간단한 순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너 개의 병이 하루씩 시차를 두고 놓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은 효소가 풍부하게 살아있는 신선한 새싹에 물을 빼고 닭 무리에게 던져줍니다. 사료비는 35% 줄었고 달걀 수는 늘었습니다. 노른자가 너무 주황색이라 이웃들은 여러분이 식용색소를 넣는다고 생각합니다. 암탉의 깃털은 더 윤기가 나고 활력이 넘치며 몇 달 동안 수의사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료 가게가 이번 달에 무엇을 들여놓을지, 얼마를 청구할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선반에 수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마른 콩으로 닭물이 식단의 핵심 부분을 직접 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종류가 아닌 매일 아침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진정한 자급자족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이 목록에서 어떤 새싹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볼 것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저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장을 짓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 영상에서는 단 48시간 만에 닭사료를 발효시켜 더 많은 영양을 끌어내고 비용을 훨씬 더 절감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닭무리를 제대로 먹이기 위해 비싼 영양제나 화려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유리병, 물, 그리고 콩 한 봉지만 있으면 됩니다. 암탉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새싹 기르기를 시작하고 돈을 절약하고 더 많은 달걀을 수거하세요. 새싹 기르기에 대한 이 가이드가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평범한 마른 콩을 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현대 산업이 묻어버리려 했던 전통적인 지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키워나갑시다. 자급자족 농업의 비밀에 대한 우리의 다음 심층 탐구가 곧 시작됩니다.